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 안양 한라는 5연승, 강원 하이원은 6연패로 엇갈린 행보를 보였고 대명상무는 사할린과의 3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2015-2016 NHL 시즌 개막도 임박했습니다. 오늘은 손상호 기자와 함께 보다 강력해진 서부지구의 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2회 출발합니다. 네, 비하인드넷 12회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힘차게 문을 연 오늘 비하인드넷 힘찬 PD, 박힘찬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한 지 벌써 불과 한 달.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별로 그런 생각을 못하고 현장에만 주로 다니니까 느낌이 좀 다른가요? 네, 시간 가는 줄은,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빨리 간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8월 말에 개막했는데 벌써 9월이 끝나고 있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던져봤는데 전혀 체감하는 바는 다르군요.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나면서 각 팀별로 조금씩 순위권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추석 연휴 동안에도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도 각 팀들 어떤 한 주를 보냈는지 한 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가장 페이스가 좋은 팀 안양 한라 얘기부터 해보죠. 네, 잘 나가는 안양 한라입니다. 네, 안양 한라가 앞서 오프닝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5연승 쾌조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단은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와의 2연전 모두 승리를 했어요. 첫 경기 5대1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고 두 번째 경기도 먼저 두 골을 내주긴 했지만 조민훈 선수도 두 골을 또 뽑아내고 하면서 역전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2연승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아쉬움을 한 방에 씻어버리는 아주 시원한 연승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고양 집결전이 펼쳐졌는데 이때 안양 한라는 토요일에는 니코 아이스벅스 그리고 일요일에는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와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아이스벅스 경기 일단 3연전 중에 이제 1, 2, 3차전 중에 1차전 때 경기를 내줘서 아이스벅스가 강하구나라고 느꼈고 또 안양 한라도 그만큼 또 긴장하고 2차전, 3차전을 대비를 했던 것 같고요. 3차전 같은 경우에 정말 깔끔하게 5대0으로 완봉승을 거뒀고 프리블레이즈 상대로는 프리블레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전력이 약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틈을 많이 비집고 들어간 것 같고 1차전, 2차전 5대1, 4대2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없이 3차전에서는 완벽하게 9대2로 대승을 거두는 안양 한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니코 아이스벅스가 시즌 개막전 때 예상보다 좀 강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는데 5대0으로 아주 예상외로 가볍게 승리를 거뒀고요. 이날 또 손호성 골리가 시즌 첫 셧아웃 성공을 했습니다. 예, 첫 선발의 첫 셧아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던스키, 김기성, 조민호, 만진이 선수들 고르게 활약을 해줬는데 이날 저희가 두 골 활약을 펼친 안진희 선수 한번 만나봤죠. 네, 안진희 선수 만나봤고요. 안양 한라가 정말 공격진 자원이 많습니다. 예비 전력도 갖춰 놓을 정도로 정말 탄탄하게 전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또 주전 경쟁이나 라인 경쟁이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진희 선수도 그런 경쟁을 뚫고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어떻게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아이스벅스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에 많이 강해서 저희도 원래 프리블레이즈가 더 강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시아 리그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지 모르기 때문에 저번 경기 첫 번째 아이스벅스 경기 때 저희가 당황스럽게 패해서 항상 이제 집중을 하자는 이런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모든 팀이 하나가 되는 그런 동기부 이런 이유가 돼서
오늘 생각보다 많이 쉽게 이긴 것 같아요. 뭐 골들이 생각보다 진짜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 메이트들이 진짜 좋은 찬스 만들어줬고, 첫 번째 골도 기성이 형이나 이런 용준이 형이랑 맞춰놓은 그 셋업 상황에서 들어갔고, 두 번째도 우재가 상대방 공격하는 도중에 턱을 따내고 이겨내서 만든 찬스이기 때문에 되게 팀한테 먼저 가장 고마워야 되는 그런 골인 것 같아요. 저희 팀 모두 다 뭐 어떤 선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경쟁을 해야지만 게임을 뛸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서도 라인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그런 경쟁이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모든 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라인이든지 좋은 경기 할 수 있고, 항상 경쟁이지만 뭐 팀원들이 다 같이 분위기도 좋고 해서 시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저번부터 저쪽 특정 선수나 우리 특정 선수가 되게 좀 부딪힘이 많았어요. 한 선수가 좀 거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저희 팀이 강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친 플레이를 했는데, 오늘 그게 좀 터져서 붙은 것 같은데 역시 저희 팀이 이긴 것 같아요. 네, 니코 아이스박스전 2골의 활약을 펼친 안양알라의 안진희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번 시원한 장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최시영 선수가 원투 펀치를 날리면서 아이스박스 선수를 내다 꽂는 모습이 나왔죠. 저희 투데이 온 디 아이스를 통해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박봉석 캐스터의 복싱 중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추석 연휴라고 안양알라 선수들이 선물을 해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싸울 땐 또 그렇게 싸워야죠. 네. 예. 어떻게 싸우는지 확인하시려면 저희 온더스포츠 홈페이지나 뭐 유튜브 통해서, 또 네이버 TV캐스트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양한라는 도호크 프리블레이전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 프리블레이저와의 3경기 모두 수입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안양한라의 지금 어떤 상승세 원동력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매 경기 포인트를 뽑아내고 있는 테라오 라인이 가장 큰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김희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민호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공격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빠짐없이 포인트를 뽑아내주고 있고, 또 그 1라인에 못지않게 2, 3라인도 엄청 탄탄하기 때문에 정말 쉴 틈 없는 공격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상대 팀들의 2, 3라인을 압도할 수 있는 모습에서 경기가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해 물론 좋은 선수들도 많이 합류를 했고 계속되는 영입이 있었고요. 뭐 탄탄해졌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말 1라인부터 2, 3, 4라인 뭐 쉴 새 없이 상대를 몰아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예비 전력까지 갖추고 있는 안양한라다 보니까 뭐 1, 2, 3, 4라인에서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부상의 기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예비 전력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팀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을 상황은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은 안양한라는 사할린과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할린도 요즘 만만치가 않아요. 예, 사할린이 어제까지 대명상무를 모두 3연전 수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잔뜩 끌어올린 상황이고, 사할린도 안양한라만큼이나 전력이 탄탄하고 1, 2, 3, 4라인 쉴 틈 없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뒷팀이 만나는 것 같고요. 또 전반기에 있어서 이 상위권에 있는 두 팀들이 어떻게 승패를 나눠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승 경쟁을 누가 먼저 리드권을 잡느냐 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할린과의 3연전 앞둔 안양한라의 계속되는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 하이원 얘기를 좀 해보죠. 강원 하이원이 안양한라와 상대적으로 많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먼저 니코 아이스박스전 2연패를 했는데 두 경기가 너무나 아쉬웠어요. 네, 첫 경기 때도 다 잡았지만 마지막 6초를 버티지 못하고 동점골을 내주고 연장에서 또 골을 헌납하면서 승점을 빼앗겼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또 역전패를 당했고요. 네, 1차전
6초를 버티지 못하고 패배를 했던 아쉬움, 다음 경기에선 좀 씻어내기를 바랬지만 역시 2대3 한 골 차로 또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3연패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날 그 아이스박스전 두 번째 경기, 아이스박스의 강윤석 선수가 또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어요. 네, 뭐 3대1로 앞서 나가는 골을 만들긴 했었는데 또 하이원이 한 골 따라붙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죠. 네. 그래서 또 이날 강윤석 선수를 안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강윤석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일단 저번 경기는 뭐 아이스박스가 원정에 온지 원정 일상 경기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벅스 특유의 공격을 살리지 못했는데 뭐 일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링크장에 적응을 잘 했고 그리고 또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경기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두 번째 골에 대한 그거는 일단 감독님이 믿고 1라인에 고용을 해서 좀 더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라인메이트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그거에 대한 믿음을 보답한 것 같습니다. 니코 아이스박스의 강윤석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뭐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느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국내 선수들보다도 강윤석 선수 인터뷰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하면 할수록 또 느네요. 네. 아니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에서 존재감을 보이니까 저희가 또 인터뷰도 자주 하게 되고 그렇죠. 하면 할수록 강윤석 선수도 말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고 네, 서로 늘어나는 좋은 것 말과 같아요. 함께 자신감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계속 뭐 이후 경기에서도 포인트를 쌓고 있으면서 뭐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신인왕 경쟁에 조금이나마 명함 한 번 더 내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인왕 후보로서 명함을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그죠. 그런 강윤석 선수의 초반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하이원은 집결전, 홈에서 집결전이었어요. 고향에서 토요일 도크 프리블레이즈를 만났고 일요일 니코 아이스박스 다시 만났는데 이 두 경기를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상으로 이제 주축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루키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신인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라인이 정말 막강한 1라인이잖아요. 타일러 브리클러, 송동환, 마이클 테스트위드. 그렇죠. 막강한 1라인인데 이게 좀 더 점점 과부하가 생기는 게 아닌가. 경기는 지고 있으니까 더 아이스탐을 갖게 되고 이게 매 경기 계속 반복이 되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얼마만큼 또 빨리 부상 복귀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과부하가 얼마만큼 또 고른 라인의 분배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9월 30일 수요일인데요. 바로 어제 또 프리블레이즈에게 0대2로 셧아웃 패배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하이원이 최근 6연패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홈에서 5경기를 모두 내줬다라는 게 굉장히 뼈아프네요. 네, 그나마 뭐 위안거리라면 한건희 선수 데뷔골이 지난 주말에 있었고 또 김지민 선수도 부상 후에 복귀를 했죠. 복귀전이었는데 데뷔골이 터졌어요. 네. 자, 뭐 인라인 과부하 말씀도 주셨고 최근에 부상 선수도 아직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 하이원이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초반에 참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줬던 하이원이었는데 분명 위기는 온 것 같아요. 네, 뭐 시즌 제가 개막하기 전에 이제 각 팀들의 순위를 잠깐 예상을 했을 때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선수 위주로 라인업이 짜지면서 좀 중하위권에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마지막 6강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시즌 초에 이제 차이나 드래곤은 3연전 모두 승리를 가져가고 또 일본 원정에서 5할 승률을 가져오면서 생각보다 그래도 하이원이 잘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했지만 국내 홈 경기를 모두 내주게 되면서 다시 그 예상했던 자리로 되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왔고요. 일단 뭐 이렇게까지 왔으니 여기서 다시 이제 딛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이원이 또 어떤 분위기 전환, 반전을 이뤄낼지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안양 한라와 강원 하이원, 지난 한 주 5연승과 6연패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던 두 팀 먼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알라 아이스하키 96번 신상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안양알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비하인더넷 1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명상무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상무가 인천 홈에서 사할린과의 홈 3연전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과가 지금 3연전 수입을 당했기 때문에 좀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어요. 네, 뭐 진 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완패를 당했죠. 내용이 좀 실망스러워서 그 부분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1차전 이날 패배가 좀 아쉬웠어요. 난타전이었는데 5대7 두 골차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뭐 먼저 4대1까지 끌려 나갈 때만 해도 역시 사할린이고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 세 골차를 따라잡고 또 역전까지 성공하면서 대명상무도 뒷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1분 만에 다시 동점골을 내주고 역전골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7대5로 재역전패를 당하게 됐는데 네. 많이 아쉬웠고 선수들도 그만큼 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피리어드에 4대4 동점 그리고 바로 15초 뒤에 이영준 선수의 골까지 해서 5대4로 경기를 뒤집어 놨는데 바로 또 12초 만에 실점을 하면서 또 동점 또 그 이후에 재역전을 당하면서 결국은 분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모두가 아쉬웠겠습니다만 박상진 선수 이날 멀티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또 승리를 위해서 팀에 기여를 해줬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고 저희 온더스포츠 팀과 만났죠. 네. 박상진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항상 첫 번째 경기 항상 이렇게 아쉽게 1점 차, 2점 차로 지는데 오늘 또 승리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또 점점 이제 아직 시즌 초반인데 전부 다 이제 신병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점점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거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선수들 지금 많이 다쳐서 지금 3주 겨우 나와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으로 이제 체력 때문에 졌다는 소리 안 듣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매 게임 결승전 하는 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명상무의 박상진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좀 아직도 경기 후였는데 숨이 좀 가쁜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이제 두 골차였을 때 엠티넷 공격까지 펼칠 때 박상진 선수가 투입이 돼서 진짜 경기 종료 부조 올릴 때까지 막 쉴 새 없이 뛰어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붙잡아 놓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차전을 아쉽게 내줬고 2차전 지난 일요일 이날 스코어가 7대1. 네. 1차전 때 힘을 너무 많이 뺐나요? 그 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이제 경기를 갖게 됐던 점이 있었고 네, 시종일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전날 경기에서는 그래도 때리는 족족 리바운드나 아니면은 그런 퍽의 궤적이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골대를 맞고 뭘 해도 골리한테 걸리는 정말 안 풀리는 경기였었거든요. 네. 1피리어드에 선제골 내주었고 2피리어드에 무려 4골 내주면서 그때부터 이미 경기는 완전히 사할린 쪽으로 넘어갔고요. 김상우 선수의 한 골 셧아웃만 모면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연패를 당했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3차전. 3차전만큼은 좀 다른 결과를 기대했지만 7대4 세 번째 경기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시작한 경기였는데 또 역전패로 이어지고 말았네요. 네,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선 두 경기하고는 분위기도 사뭇 달랐고 그다음에 선수들 전체적으로 몸 상태도 가벼워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1피리어드, 2피리어드까지 황윤호 골리 슈퍼세이브만 막 3개, 4개씩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괜찮게 경기를 풀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동점을 상황을 맞이하고 역전하는 상황에서 뭔가 뒷수습이 돼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흐름을 내줬고 주도권을 뺏긴 게 결국에는 수입까지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또 아쉬운 것은 3경기 모두 7실점을 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배영호 감독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수비 자원도 풍족하지 않을 뿐더러 실점을 줄여 뭐 공격 득점력이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면 이제 실점을 줄여야 한다라고 개막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남아 있고요. 근데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그 대명상무가 199실점을 했었고, 지금 대명상무가 12경기를 치르면서 54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4분의 1, 경기도 4분의 1 했고 실점도 딱 4분의 1 했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좀 더 일단은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 다져지면은 실점을 줄여나가면은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편 이 공격진에서는 글쎄요, 김상욱 선수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해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물론 시즌 전부터 공격이 약화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뭐 여실히 시즌 초반부터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김상욱 선수가 뭐 골을 뽑아내는 역할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뭐 도움을 주고 뭔가 팀의 흐름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기에서도 막판에 그냥 직접 때려 넣더만요. 네. 네. 일단 김영준 선수나 이동민 선수 같이 이제 득점을 주로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뭐 신현윤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영준 선수라던가, 네, 공격진에서 좀 더 득점력을 뭐 지금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만큼 해주고 있는데 다른 라인이나 아니면은 선수들 공격 라인에서 득점을 좀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최근 경기들을 보면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고 겨우겨우 넣었지만 또 예. 쉽게 실점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돼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명상무 다음 상대가 강원 하이원입니다. 하이원과의 3연전. 이 두 팀의 3연전 맞대결이 정말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전반기를 앞두고 지금 이 연패 상황에서 흐름을 얼마만큼 되찾을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두 팀인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얼마만큼 승점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6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한 자리를 위한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패에 빠져 있는 두 팀이 맞대결 6강 진출을 위한 올 시즌 1차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내 세 팀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봤고요. 순위표에도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인즈가 굳건하게 선두를 지키고 있네요. 네, 일단 차이나 드래곤 홈 개막전에 원정을 갔었는데 깔끔하게 3연전 수입을 했죠. 그러면서 승점 9점까지 확보를 하면서 뭐 경기 수도 많이 치르긴 했는데 안양한라하고는 승점 4점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양한라가 2위에 위치해 있고 사할린이 3위에 위치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팀이 이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상위권 판도에 또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스박스가 4위까지 올라왔군요. 네, 뭐 한국 원정 6연전을 갖고 있으면서 4승 2패로 또 5할 승률 이상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아이스박스로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원 수입에 성공했고요. 한라에게도 1승을 챙겼고 아이스박스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어서 5위에는 프리블레이즈, 6위에는 하이원, 7위 대명상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빨리 좀 부상 선수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아직 5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말씀 주신 대로 하이원과 대명상무 6, 7위. 요 정말 순위표에서 가장 미묘한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6위가 가장 미묘한 라인인데 네. 일단 하이원도 상위권에 있다가 추락을 한 상황이고 대명상무도 한두 계단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프리블레이즈야 뭐 어차피 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 자리 6위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위에 오지 이글스, 9위에 차이나 드래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팀도 올 시즌 계속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오지 이글스가 특히 지난 시즌보다도 더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에이스라 할 수 있는 쿠지슈에이 선수가 최근에 독일 베를린 쪽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차이나 원정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즈처럼 승점 9점을 확보하면서 다시 6강 플레이오프 싸움으로 뛰어들 수 있을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차이나 드래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한국 원정이 예정돼 있어서 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지 이글스도. 그렇습니다. 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개막 한 달이 지났고 9월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0월 또 새롭게 시작이 될 텐데 각 팀들 모두 새로운 각오로 또 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도 10월 한 달 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할라 조민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하인드넷 12회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따끈따끈한 또 소식을 들어볼 텐데요.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2015-2016 NHL 새로운 시즌 개막이 임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월 7일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또 올 시즌 어떻게 예상하고 또 전망이 되는지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NHL 시즌이 다가오니까 예.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기자님이 많이 부러워지네요. 어떠세요? 그래봤자 뭐 생방송으로 보는 거밖에 뭐 그렇게 직접 경기는 찾아가지 못할 것 같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티켓이. 그렇게 비쌉니까? 비싸죠. 예. 얼마 정도 하던가요? 한 사람당 100불. 10만 원이 100불이면? 넘는군요. 네. 와, 비싸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 집결전 무료 입장하고 막 이랬는데 역시 아시아리그랑 스케일이 많이 다르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부지구와 동부지구를 각각 나눠서 또 예상과 전망을 해주신다고 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먼저 서부지구 먼저 살펴봐 주신다고요?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서부지구 오늘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님이 현지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직접 직관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밴쿠버 카눅스하고 그 애리조나 코요테스하고 경기였는데 우승권하고 거리가 먼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재밌게 봤고 또 워낙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가까운 데서 봐가지고 그렇게 가까운 데서 봤던 적은 또 처음이거든요. 예. 뭐 1대0밖에 스코어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현지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직관도 용이하고 부러움이 또 한 번 생기고 있는데요. 자, 작년에도 서부지구에서 우승팀이 나왔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올 시즌 역시 서부지구가 강하다. 뭐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기자님은 좀 어떠세요? 예, 그렇죠.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도 서부지구가 항상 동부지구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지난 10년 동안 우승팀을 봐도 서부지구에서 7번의 우승팀이 나오게 됐고, 특히 지난 4년 연속으로 서부지구에서 우승팀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올 시즌도 동부지구보다 서부지구 팀들이 전체적으로 더 강해 보이고,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강력한 서부지구인데 그 중에서도 강한 팀을 꼽자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았던 팀인데요. 애너하임 덕스가 올 시즌 역시 최고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정규 시즌에서 잘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좀 분패를 하면서 눈물 닦았었어야 됐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눈에 크게 띄는 변화는 없었어요. 뉴욕 레인저스로부터 스피드가 좋은 공격수 칼 해글린, 베테랑 수비수 케빈 비엑사 이 정도를 영입하면 작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했지만은 이렇게 젊은 수비진이 지난 시즌보다 더 성장을 하고 또 지난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고생했던 스나이퍼 코리 페리 역시 100% 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손상호 기자님께서는 애너하임 덕스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네, 올 시즌 애너하임 덕스 어떤 성적을 낼지 또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데
사실 지난 시즌 우승팀 시카고 올해는 좀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시즌 우승 이후 그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주축 공격수들인 그 패트릭 샤프하고 브랜든 사드를 트레이드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팀의 주축 선수이자 슈퍼스타인 패트릭 케인이 그 오프 시즌에 그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올 시즌 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사실 그 뛸 가능성이 훨씬 크긴 하지만은 그 뛴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기 컨디션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그 주장 조나단 테이스나 그 득점 노장 마리안 호스다, 뭐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MVP를 차지했던 수비수 덩컨 키스나 뭐 코리 크로포드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그 시카고의 또 저력이 또 무섭다 보니까 예. 또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 지난 시즌보다 좀 전력이 좀 약해졌다 보니까 우승 후보로 꼽히긴 해도 제가 볼 때 2년 연속 우승은 다소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애너하임과 시카고, 그 외에 또 우승 후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2014년 우승팀이었지만 지난 시즌에는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던 LA 킹스가 있는데요. 예. 그 킹스가 그 보스턴 2011년 우승의 주역이었던 파워포워드 밀란 루칙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한 게 눈에 띄고요. 예. 또 NHL에서 정상급 골리인 조나단 퀵과 정상급 수비수 드류 다우디가 건재하고, 지난 시즌 부진했던 베테랑 공격수들 뭐 마리안 게보릭이나 더스틴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정신 차리고, 또 이 팀이 또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이제 확 그 좀비가 되어버리는 이런 강팀이다 보니까 2012년, 2014년에 이어서 세 번째 우승도 가능할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그 강팀이긴 하지만 플레이오프만 올라가면 울렁증이 생기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나 또 NHL 가장 두터운 수비진을 갖고 있는 캘거리, 뭐 워낙 원래 강한 공격진에 또 시카고로부터 패트릭 샤프를 영입한 댈러스 스타스, 예. 뭐 이런 팀들이 그 서부지구 1위를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팀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만 들어도 쟁쟁한 팀들이 많은 서부지구인데, 이 서부지구에서 올해 가장 좀 성장을 한 팀, 다크호스로 꼽을 만한 팀은 어떤 팀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우선 그 라이벌 팀이기도 한, 서로 라이벌 팀이기도 한 그 캐나다 알버타주의 그 두 팀, 캘거리 프레임스가 에드먼튼 오일러스 꼽을 것 같은데요. 예. 캘거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6년 만에 처음 플레이오프에 오르면서 그 놀라운 지난 시즌에도 가장 성장팀이었는데, 올 시즌 역시 그 지난 시즌 신인으로 그 활약에 데뷔했던 조니 그두로 이런 선수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예. 201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4순위 출신이었던 그 샘 베넷이 또 데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고, 캘거리의 최대 강점 수비진이에요. 예. 원래 수비진이 그 두터운데 이번 오프 시즌 때 그 보스턴으로부터 그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NHL을 호령할 공격형 수비수 더기 해밀턴을 영입하면서 갓디나 강한 수비진에 그 해밀턴을 영입하면서 더욱더 강해졌고요. 그렇군요. 골리진이 다소 약점을 꼽히긴 하지만은 우승 후보로 떠올라도 전혀 놀라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캘거리의 지역 라이벌 팀인 또 지난 10년 동안 꼴찌를 도맡아 했던 그 에드먼턴 오일러스 역시 가장 성장한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선 그 에드먼턴에는 그 우선 그 10년 아니면 그 2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단 그 유망주 코너 맥데이빗이 이제 데뷔를 준비 중이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맥데이빗이 워낙 그 큰 기대를 받고 있고, 또 그 고질적인 약점으로 평가를 받던 골리 그 진영이 그 뉴욕 레인저스에서 백업 골리로 눈부신 활약을 했었던 캠 헬버트 이 선수를 영입했고, 또한 그 코칭진을 아예 다 갈아엎어버리면서 기존의 실력은 있었지만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던 젊은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장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더라도 그 에드먼턴이 그래도 한 3년 안에 제권을 노려볼 수 있는 강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꼴찌는 하겠죠. 뭐. 네, 꼴찌는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네, 젊은 선수들이 점점 이제 경험을 쌓고 있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 캘거리와 에드먼튼 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함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부지구 쭉 전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올해 서부지구 결승 매치업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될 것인가? 가장 민감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르지 않나요? 개막도 안 했는데. 네. 하지만 뭐 늘 이렇지 않습니까? 올해 뭐 우승팀은 누굴까? 뭐 이런 내기들도 많이 하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시즌이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고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상하기가 뭐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해보자면 애너하임 덕스하고 그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이런 이 두 팀이 그 서부 결승에서 맞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 결승 진출팀은 애너하임 덕스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애너하임 덕스에 대한 무한 애정 손성호 기자님이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네. 애너하임 덕스. 너무 서부지가 너무 빡세져가지고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예. 자, 그리고요 손성호 기자님 지금 밴쿠버에 계시는데 또 밴쿠버 경기 프리시즌 직관도 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밴쿠버에 대한 좀 애착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밴쿠버 오랜 팬이긴 하지만은 뭐 창단 이제 50년을 바라고 있지만 우승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밴쿠버가. 예. 그래서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올 시즌은 힘들 것 같고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서부지구 많은 팀들이 팀 전력을 강화하는 데 비해서 밴쿠버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그래도 그 밴쿠버가 어린 선수들을 키우지 못하기로 유명한 팀인데 이번 시즌에는 좀 기대되는 어린 선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좀 어린 선수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밴쿠버가 좀 좋은 경기를 해야 또 손성호 기자님도 같이 좀 더 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밴쿠버의 어떤 선전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NHL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서부지구의 판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주셨는데 다음 회에는 동부지구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다음엔 동부지구 또 우승 예상팀과 또 어떤 팀이 또 성장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흥미진진한 NHL 얘기 감사하고요. 다음 회에 또 동부지구 얘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12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예고해 드릴 게 있는데 바로 10월 2일 이번 주부터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제35회 유한철배 전국 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가 펼쳐집니다. 이 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네, 매년 하던 거였고요. 어떤 거라고 하니까 제가 뭐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요. 네, 뭐 대학 팀들이 다 나오고요. 예, 일단. 대학 기업 5개 팀이 다 나오고 벌써 35회째가 됐는데 일단 올 초에 4월 달에 전국 대학부 선수권에서는 연세대가 불참을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이제 5개 팀이 다 참가를 하게 되면서 진정한 대학 짱은 누군가 뭐 그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도 맨 마지막 경기는 고려대와 연세대 대결이 잡혀 있고, 있어요. 예, 그 경기 결과가 아무래도 결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얼마만큼 뭐 한양대나 경희대나 뭐 광운대가 또 이 두 학교의 아성에 도전을 할 수 있을지도 매년 기대하는 바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4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열리는 대학부 대회고요.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서 한양대, 광운대, 경희대까지 5개 대학이 모두 참가를 합니다. 경기 방식은 각 팀별로 한 번씩 맞붙는 풀 리그 방식이고요. 대회 3연패를 노리는 고려대가 패권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올해 또 정기전에서 고려대를 꺾었던 연세대가 정상 탈환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제일 관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각 팀별로 전력이 많이 예년보다는 좀 평준화됐다는 평도 있어요. 뭐 나머지 강원대, 한양대, 경희대 전력들이 조금씩 끌어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뭐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얼마만큼 그런 세 팀이 연세대나 고려대를 잡아내느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라고 항상 꿈꾸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번 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지는 제35회 유한철배 전국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온더스포츠 팀도 목동에서 이 대회 함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경기
쫓아갈 예정이고요. 예. 아시아리그나 기타 더 수준 높은 경기 대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국내 경기 관심을 놓으면은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기대를 하면서 저도 같이 관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온더스포츠 팀은 계속해서 아이스하키 따라가고 있고요. 네이버, TV캐스트, 또 라디오에서 비하인더넷 만나보실 수가 있고 온더스포츠.co.kr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다 많은 영상과 또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넷 12회 오늘 좀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네요.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희도 함께 움직여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또 새로운 어떤 계획과 다짐과 각오들이 있으실 텐데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도 건강해야 좀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서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을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힘피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